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닉네임은 국경너머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5년 가을 제가 26이었을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묘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당시 저는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했죠. 주로 서류 작업이나 통역을 담당했는데 그날따라 급하게 임시 쉼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신 가게 된 거였어요. 최 선생님,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새로운 탈북자 한 분 케어 좀 부탁드려요. 젊은 여성분인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시대요.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쯤 저는 외곽에 있는 임시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주택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주변에 인가가 거의 없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죠. 10월 말의 저녁 공기는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고 건물 주변의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체에서 나온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3, 넷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창백한 도자기 같은 피부, 어깨까지 흘러내린 까만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고 공허한 눈빛. 마치 한없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가느다란 쇄골과 목선이 유난히 하얗게 빛났습니다. 너무 말라서 병적으로 보일 정도였지만 동시에 묘한 관능미가 느껴졌어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동시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안 될 감정이었죠. 저는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내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건강 체크하고 필요하신 물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 정식으로 상담 진행하실 거예요. 수진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2층 방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오르는 내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수진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느다란 허리, 면바지 너머로 보이는 우아한 곡선.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려, 최민정.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2층 복도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수진 씨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벽지 곳곳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고 오래된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수진 씨는 침대 끝에 앉더니 무릎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 다른 사람 없죠? 갑자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뿐이에요. 왜요?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디를 가든 계속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도 수진 씨를 해치지 않아요. 제 위로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은 너무나 깊고 슬펐습니다. 마치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선생님은 귀신을 믿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봤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간단한 건강 체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 가느다란 손가락, 떨리던 목소리.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였어요. 수진 씨가 짐을 정리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너무나 규칙적인 발걸음이 계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니, 수진 씨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색 티셔츠, 같은 검은 바지, 같은 긴 생머리.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관절이 없는 인형처럼 뻣뻣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 창백함을 넘어서 거의 투명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하였습니다. 수진 씨,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얼른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없었어요. 수진 씨, 어디 가시려고?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수진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복도 끝, 그녀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수진 씨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방금까지 그곳으로 걸어가던 수진 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흔적도 없이.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기요. 방금 누가 제 방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2층에서 수진 씨가 외쳤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으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조금 전에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나갔어요. 말도 한마디 없이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긴 생머리에 회색 티셔츠하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하얘서 마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래층에서 본 수진 씨와 수진 씨가 방에서 본 여자는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요. 수진 씨,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이상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목과 귀가 유난히 창백하고 가늘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국경을 넘을 때요. 같이 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화라는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둘이서 두만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너무 거셌어요. 그 애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손을 놓아버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애가 물에 휩쓸려가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슬픈 눈빛이었어요. 혼자 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꿈에 나타나요.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절 쳐다봐요. 중국에서도 여기 와서도 계속요. 가끔은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보여요. 그 친구가 혹시 저와 너무 닮았어요. 쌍둥이처럼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람들이 우릴 자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키도 같고 머리 스타일도 같고 우린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 같았죠.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방금 제가 본 것은 그 죽은 친구였던 걸까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화요. 이화라고 했어요. 아름다울 화자를 써요. 정말 예뻤어요. 저보다 더. 그날 밤 저는 수진 씨 방에서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 씨는 제 옆에 누워 잠을 청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걸까? 단순히 업무적인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너무나 규칙적인 발소리였어요.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요.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수진 씨를 깨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누군가 그곳에 서 있다는 걸,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이 제게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 씨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10월 말인데도 방 안 온도가 겨울처럼 떨어진 거예요. 미안해.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리고 슬프고 외로운 목소리. 혼자 가기 싫었어. 같이 가고 싶었어. 우리 함께 가자. 너랑 나랑. 그리고 복도 끝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형체가 드러났어요. 긴 생머리를 한 여자의 뒷모습. 회색 티셔츠와 검은 바지. 가느다란 어깨. 수진 씨와 똑같은 모습. 그것은 천천히 계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천천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계단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천천히 뒤로 돌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머리카락 사이로 뭔가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었어요. 저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 그리고 그것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리카락 아래로 하얗게 드러난 이빨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수진아, 같이 가자. 그 순간 침대에서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화야. 수진 씨는 꿈속에서 외치듯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급히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절 불렀어요? 들었어요? 네. 이화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를 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그곳을 지나간 것처럼. 수진 씨는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따라갔어요. 수진 씨,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는 계단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단 아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나도 살고 싶었어. 너를 놓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약했던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슬프고 외로운 바람.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수진 씨의 울음이 멈췄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수진 씨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평온해 보였어요. 이제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이화가 나왔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 잘 살아. 나 대신 행복해져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은 다시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진 씨를 따라온 죽은 친구의 원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진 씨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 어딘가에는 혼자 남겨진 영혼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수진 씨는 지금 남한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는데 늘 밝고 건강한 목소리예요. 최근에는 대학에도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도하곤 합니다. 그날 밤 이화가 정말로 수진 씨를 용서하고 떠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가끔 수진 씨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 차가웠던 손, 제 품에서 떨리던 가느다란 몸. 그날 밤 우리는 무언가를 함께 겪었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였고 그녀는 제가 도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긴 생머리를 한두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꿈을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걸음으로 걷는 그 둘은 너무나 닮아서 누가 수진이고 누가 이화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갑니다. 이번에는 둘 다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상 제 경험담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